포스트그레스를 좀 다뤄보셨다면 로락, 테이블락 이런 건 다들 아시죠? 근데요, 만약 스키마 전체를 바꿔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바깥에 있는 파일에 접근해야 할 땐 동시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이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숨어있는 잘 보이지 않는 잠금 메커니즘들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 고작 행 잠그고 테이블 잠그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재현은 훨씬 더 깊은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스키마를 바꾸거나 외부 API를 호출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스트그레스QL은 과연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로드맵입니다. 먼저 행과 테이블을 넘어서 시작해서 시스템의 내부 보호장치, 그리고 개발자의 커스텀 잠금까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잠그지 않는 잠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여러분의 확장된 잠금 도구 상자에 딱 넣어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자, 첫 번째 섹션. 행과 테이블을 넘어서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요,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데이터 잠금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숨겨진 기계 장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스템의 내부 보호장치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포스트그레스가 알아서 내부 질서를 지키려고 자동으로 걸었다 푸는 그런 잠금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면역 체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한창인데 다른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이 작업하는 그 스키마를 싹 지워버린다면 와, 정말 큰일 나겠죠? 바로 이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비객체 잠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create 테이블 명령 하나 쳤을 뿐인데 pglax 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락 타입이 오브젝트고 클래스 네임은 pg 네임스페이스. 바로 스키마를 가리키고 있죠? 네, 바로 이거예요. 포스트그레스QL은 우리 작업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블릭 스키마를 살짝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수준 잠금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관계 확장 잠금이랑 페이지 잠금인데요. 이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물리적인 파일 구조를 관리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핵심 특징을 뭐냐면 이 잠금들은 작업이 끝나자마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해제된다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얘네들은 골치 아픈 교착 상태, 즉 데드락을 일으킬 일이 없는 거죠. 아주 똑똑한 설계예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잠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손에 직접 쥐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바로 조언적 잠금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협력,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잠금이 도대체 뭘 위한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개발자들끼리 자, 우리 이 숫자 아이디를 잠그기로 서로 약속하는 거야 라고 정한 규칙을 그냥 따라줄 뿐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바깥에 있는 리소스, 외부 API를 호출한다거나 파일을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동기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 명료해요. 먼저 리소스를 대표할 고유한 숫자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엔 함수를 불러서 잠금을 획득하고 보호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일이 끝나면 반드시 명시적으로 잠금을 풀어줘야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해준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개발자가 직접 코드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pg advisory lock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pglax 뷰에 이렇게 advisory 타입의 잠금이 딱 잡힌 게 보입니다. 그랜티드도 T로 되어 있죠.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잠금의 범위예요. 보통의 데이터 잠금과는 다르게 트랜잭션이 아니라 세션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보세요. 트랜잭션을 커밋해도 애드바이저리 록은 그대로 남아있죠? 안 사라져요. 세션이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트랜잭션에 걸쳐서 진행되는 좀 긴 작업을 동기화해야 할 때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이 끝나면 반드시 직접 풀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흥미로운 잠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이름부터가 뭔가 이상하죠? 바로 잠그지 않는 잠금입니다. 네? 잠그지 않는데 잠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 소스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이 잠금의 정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잠금은 아무것도 잠그지 않는다. 아니, 아무것도 안 잠근다니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잠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조건부 잠금, 영어로는 predicate lock이라고 하는데요. 이 녀석의 진짜 정체는 길을 막는 경비원이 아니라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는 탐정에 가깝습니다. 다른 트랜잭션을 일단 막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데이터를 읽어갔는지 그 기록을 아주 꼼꼼하게 남겨두죠. 그러다가 트랜잭션이 자, 이제 커밋할게요 하는 순간 그 기록을 싹 훑어보고는 잠깐만, 이대로 커밋하면 데이터가 꼬일 위험이 있겠는데? 싶으면 바로 그 트랜잭션을 실패시켜버립니다.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다가 문제가 될 것 같을 때만 개입하는 거죠. 동시성이 아주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정말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탐정님은 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할까요? 바로 유령 읽기, 팬텀 리드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첫 번째 조회했을 땐 없던 데이터가 두 번째 조회하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치 유령처럼요. 가장 엄격한 격리 수준인 시리얼라이제이블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유령의 출몰을 막기 위해 포스트그레스QL이 고안해낸 아주 정교한 해결책이 바로 이 조건부 잠금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똑똑한 탐정이 실제로 어떻게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지, 다시 말해 조건부 잠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존성을 추적하는 것부터 잠금 에스컬레이션까지 꽤나 정교하게 움직여요. 이 조건부 잠금이 걸리는 방식은요, 쿼리 실행 계획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쿼리가 테이블 전체를 싹 다 훑는 순차 스캔 방식을 쓴다. 그럼 포스트그레스는 그냥 쿨하게 테이블 전체에다가 커다란 잠금 하나를 딱 걸어버려요. 반면에 인덱스를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찾아내는 인덱스 스캔을 쓰면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실제로 읽은 튜플, 그리고 그 튜플이 있는 인덱스 페이지에만 콕 집어서 잠금을 걸죠. 훨씬 더 세밀하고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덱스 스캔으로 너무 잘게 쪼개서 튜플마다 잠금을 다 걸다 보면 그 잠금을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는 잠금 에스컬레이션, 우리말로는 잠금 승격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 페이지 안에서 튜플 잠금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그 자잘한 튜플 잠금들을 싹 다 모아서 그냥 더 큰 단위인 페이지 잠금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그 기준이 되는 임계값의 기본값이 얼마일까요? 바로 2입니다. 2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이터 페이지에서 튜플을 딱 3개만 읽어도 그 즉시 튜플 잠금들이 페이지 잠금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에요. 포스트그레스QL이 얼마나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숨겨진 잠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모든 지식들을 우리 개발자들과 DBA들을 위한 멋진 도구 상자로 깔끔하게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를 지키는 비객제 잠금부터 파일 크기를 늘릴 때 잠깐 쓰이는 관계 확장 잠금과 페이지 잠금, 그리고 우리 개발자의 무기인 조언적 잠금, 마지막으로 유령 읽기를 막는 탐정, 조건부 잠금까지 각각의 잠금이 어떤 용도로 어떤 범위에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잠금들은요, 단순히 데이터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는 존재들이에요. 스키마를 보호하고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조율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포스트그레스QL의 안정성과 그 강력한 동시성 제어 능력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그야말로 숨은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포스트그레스QL에 잘 보이지 않던 제어 계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지식을 손에 넣으셨으니 여러분이 다음에 만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이 동시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더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